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인석 작가입니다. 네이버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네요. 제목, 발표 공포증, 스피치 학원 효과가 있을까요? 내용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발표를 하거나 선생님께서 읽어보라고 시키면 말도 심하게 더듬고 불안해서 떨고 땀도 나고 그래서 친구들의 시선도 두렵고 학교도 가기 싫고 그래요. 그래서 알아본 게 스피치 학원이라고 있던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제 생각을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피치 학원을 가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 지도를 해주는 것은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제 지도를 받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스피치 학원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또 음악을 해서 또 음악에 관련된 레슨 같은 것도 참 많이 받았는데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혈질적이거나 자기 성질대로 하거나 사람에 대한 그 무시하거나 막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게 좀 심할 정도로 제가 일일이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사건이 있었는지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게 지나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 못 배워버리면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잘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를 잘못 전수받아 버리면 오히려 굉장한 부작용, 돈만 쓰고 시간 낭비하고 실력은 잘 안 들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싫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이게 발표를 딱 하려고 할 때 나는 내가 내 실력이나 내가 나의 수준을 그러니까 너무 높게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불편하고 그리고 좀 심리적으로 더 긴장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영상을 녹화를 하는 것도 정말 탁 녹화를 하기 전에는 사람들한테 보이니까 무스도 바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화장도 하고 옷도 좀 이렇게 더 멋있게 정장 탁 차려입고 목소리를 좀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좋은 성능의 카메라나 아니면은 마이크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아예 이걸 자체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좀 이렇게 이 영상을 녹화할 때 탁 커리큘럼대로 이렇게 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또 영상도 잘 많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말도 좀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렇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면은 안 돼요. 내가 원래 가면 말을 잘 못합니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한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만 이렇게 항상 긴장되고 말도 떨리고 이래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래도 용기 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미리 탁 전하고 가버리면은 훨씬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너무 긴장되네요. 라는 말을 아예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래요. 제가 말도 심하게 더듬고 지금 매우 불안하고 땀도 너무 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준치를 좀 이렇게 낮게 잡아라.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시작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치고 나가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주로 강연을 많이 하러 다니거든요. 강사로서. 그럼 학교에 이렇게 강사로서 강연을 하러 다니는데 보통 딱 강연을 하면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남들 앞에서 수백 명 앞에서 강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한테도 할 때도 많아요. 그럼 그 부서에 거의 2급 공무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앉아서 강연을 들을 때도 있는데요. 혹은 고양시청에서 대강당에서 어르신들 한 300명을 쫙 모아놓고 강연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솔직히 말해서 잘 떨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떨리는 마음이 없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굉장히 제가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나 이럴 때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그게 너무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저희 어머니가 충격을 탁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 전부 다 어깨동무하고 뭐 말하고 이런 거 다 잘하는데 혼자 말 못하고 혼자 어깨동무 못하고 뭐 이래서 어머니가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항상 그 어머니께서 스피치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해마다 반장 선거가 딱 있으면은 어머니께서 반장 선거에 출마를 탁 밀어보내셨어요. 그럴 때 사람들 앞에서 설 때 엄청나게 떨리고 긴장되고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고 이겨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무뎌질 때가 와요.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해요. 남자 이제 여학생이니까 남학생을 처음 만날 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첫 데이트 할 때 도저히 못 나가겠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어떤 남학생이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다. 그런데 난 그게 첫 만남이야. 첫 만남인데 도저히 1시간, 2시간, 3시간 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앞에 그 남학생을 만나러 가는 게 너무 두렵거나 떨리거나 이런 감정들 있죠. 네. 근데 처음에 딱 만났을 때는 그런 떨린 감정을 막 두근두근 하는 감정을 탁 넘기고 나면은 다음에 또 다른 남학생 만날 때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또 그 학생을 또 두 번째, 세 번째 만날 때는 훨씬 더 이게 무뎌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남한테 발표하는 것도 그렇게 긴장되는 걸 자꾸 극복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발표하는 습관들이 생각보다 쉽게 안 배겨서 이게 더 그런 게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고 또 차이가 없거든요. 제 주변에도 공부를 아주 잘하는 수재인데도 불구하고 발표 공포증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요약을 하면은 많은 무대에 서야 된다. 남들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것들은 계속해서 치고 나가서 그런 기회를 얻고 도전하고 나서야지 이거는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대치를 내가 저 앞에서 말을 너무 잘할 거라는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만 좀 잘 하더라도 스피치 학원 굳이 안 다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남을 의식을 많이 해서 특히 이게 말 더듬고 불안하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친한 친구한테 말할 때는 안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한테 말할 때는 안녕 이렇게 말 안 하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는데 그렇게 의식을 이렇게 많이 하는 친구 중에서 말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남에 대한 감정이나 흐름이나 남의 기분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읽고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할 때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말을 치고 나갈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말을 잘할 수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고 싶어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석 작가였습니다.